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진료할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간에 축적된 지방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만드는 음식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음식을 차단할 수는 없으니 덜 해로운 음식을 먹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먹으라고 추천하는 것이죠. 병에 따라선 어떤 음식을 더 먹는다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간은 어떤 음식을 금지하는 것이 훨씬 더 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상승하고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축적됩니다. 기름진 음식이 지방간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고열량의 탄수화물 음식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밀가루 위주의 빵, 면, 과자, 인스턴트 음식, 액상과당, 설탕 다 금지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달달한 과일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수박, 복숭아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죠. 이런 음식을 조금 먹는다고 지방간이 바로 악화되진 않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축적되면서 병이 온 상태죠. 그러니 이런 음식을 차단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방간을 치료할 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 모두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이런 음식을 더 먹으라고 하나요? 아니죠. 배가 고프니 대신해서 이런 음식을 먹어서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지내라고 하죠. 현미, 잡곡, 야채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지방간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다이어트가 더 되고 지방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고 적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살이 찌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대신 이런 음식을 먹어서 대신할 수 있으니 좋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병에 좋다고 다른 모든 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여 커피, 녹차 같은 음료를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위염에는 해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이 있겠죠. 반드시 금지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추천하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을 더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효과보다는 나쁜 음식을 금지해서 얻는 효과가 더 큽니다. 오리고기는 혈관병에 괜찮다고 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안 먹지만 오리고기만 먹는 분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동물성 지방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뜻이지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고등어, 흰살 생선을 추천하지요. 이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음식보다 덜 해로우면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여 추천하는 것들 중에 한약재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음식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보통의 음식보다는 더 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재는 꼭 한의사가 진찰해서 장단점을 고려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병을 치료함에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다른 병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는지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좋다, 지방간에 좋다면서 판매되고 있더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먹고 위장병이 생겨서 오는 분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드려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금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어떤 것을 더 먹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원칙은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피하십시오. 그래야 간과 복부에 지방이 안 쌓입니다. 먹어서 섭취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운동을 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몸속에 저장된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소모됩니다. 그래야 지방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실천한다면 지방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생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병도, 면역계 이상이 생기는 병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사의 역할은 치료하면서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보조하고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